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6강을 빼먹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6강을 보이차 제조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에 촬영을 했는데 촬영 영상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의 제조. 그렇죠. 보이차의 제조. 지난 16년 동안 운남에서 보이차를 제조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는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차의 발전과 그리고 바른 보이차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난 16년간 차산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 나는 그냥 차농이니까 차를 가장 잘, 지금 현실 안에서 가장 잘 제조하는 것, 그리고 그 제조하는 것을 우리의 한국 사람의 눈높이에서 제조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차마지수라는 책입니다. 차마지수라는 책은 이후 11강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차마고도 이야기의 내용에 아마 그 중심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이 책은 운남성 민족출판사에서 그 2006년에 발행한 책입니다. 2006년에 발행을 했는데 일반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요. 운남성에 리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려강인데요. 차마고동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그 옥룡설산으로 유명하죠. 천자문에도 나오는데 이 려강에서만 판매하는, 왜냐하면 이 종이 자체가 나시지라고 그래가지고 려강에 사는 소수민족인 나시족이 만드는 그 종입니다. 종이 위에 활자를 해가지고 차마고도 마방들이 어떻게, 그리고 차는 옛날 보이차는 어떤 모양이었고,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보이차를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 제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진정한 고차수 보이차, 그리고 운남 보이차 제조 방법이고요. 이 제조 방법을 따르지 않은 다른 차들은 보이차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제조하는 방법으로 차산에 있는 그 차농들이 차를 제조하고 있고, 저도 오늘은 이 제조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려강에 가시면 이거 차마지수 책도 있지만 그 나시지를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 이런 뭐 지도 스타일의 뒤에는 이제 차마고도가 나오고요. 앞쪽은 그 보이차 제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나무, 당시 2006년도에 운남성에서 인지한 차나무들입니다. 인지한 차나무들인데 뭐 여기 대략 보면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빵웨이에 있는 천년 차나무입니다. 천년 고차.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나무가 에르웨산에 있는 2700년 차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나무는 안타깝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차나무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파달산에 있는 그 1700년 차나무인데, 이 중간을 이게 밑에 뿌리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중간을 한 15m 위에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체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도 몇 년을 살았는데 2011년 이후에 나무를 뿌리채 다 뽑아가 버렸죠.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남나산, 여러분들이 중국 시상반나를 가시면 만날 수 있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시는 나무일 거예요. 남나산 800년 차나무.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차나무를 가지고 그 차산제를 지내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유락산에 사는 진우족은 복장이 좀 특이한데, 복장이 사오정 복장이거든요. 뭐 나쁜 일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거기에 그 만화에 나오는 사오정이 뒤집어 쓴 모자를 뒤집어 쓴 민족입니다. 복장은 유도복 같은데 등에는 이 진우족의 태양이 옷에 그려져 있고 그런 300~400년 정도 된 나무를 따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옆에는 이제 차나무와 종류별 뭐 칠자병차 그리고 티베트로 간 타차 그리고 인두공차 그리고 주로 문화혁명 때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벽돌 모양의 전차 차 종류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수민족들이 각 소수민족들이 차 마시는 모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라푸족 그리고 와족의 대통차 그리고 아이니족 하니족의 차 마시는 방법 그리고 저기 대리 백족의 삼도차 그리고 티벳에 있는 장족들이 차 마시는 방법과 티벳에 있는 라마 스님들이 수유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차마지수라는 책과 요거는 나중에 꼭 참하고도 여행을 하시다가 리장에 도착하시면 나시지를 파는 상점에 들리셔서 반드시 사와야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늘은 보이차 만드는 방법 제가 제 나름 대로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남에서 2006년에 발간한 그 운남 민족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각 차산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실제로 이 모양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다석TV를 만드시는 박 대표님이 사진을 옆에다 이렇게 착착 올려주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수민족을 알아야 됩니다. 소수민족. 자, 오늘 이야기는 시상반나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누구죠? 아이니족. 그리고 에뢰산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라푸족. 그리고 우리 2800년 차나무가 있는 백행차산의 가장 대표적인 소수민족 이족. 예. 자, 아이니족이 시상반나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납니다. 보통 닭이 되게 빨리 울어요. 보통 한 4시 반, 5시가 되기 전에 장닭이 웁니다. 꼬끼요! 그러면서 폭폭폭 회를 치면서 우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니족은 이제 눈을 이제 부비고 이제 일어납니다. 밖에는 아직도 어둡죠. 어두운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조그만한 솥이 하나 있는데, 솥에 화로도 되게 조그만 화로, 산바리로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 화로에 뭐 간단한 채소, 그리고 간단한 쌀이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쌀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쌀이 많거든요. 참 간단하게 쌀. 그리고, 짭조름한 저 중국식 이 미원이 살짝 들어간 소금이 있어요.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가 있고, 예. 그거가 맨 처음에는 맛이 없다가 이제 맛이 들면은 이제 끝나는데, 그거에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가장 가까운 우리 이제 멍송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멍송은 멍송 차산에 이렇게 촌락이 있으면 촌락 뒤에 이제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멍송산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는 뭐 걸어서 한 20분이면 갑니다. 20분. 근데 저 멀리 있는 이 산까지 가려면은 한 걸어서 1시간 넘습니다. 한 2시간까지 걸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죠. 그리고 이제 차를 따가지고 와요. 이 차나무 숲은 사실은 요 촌락의 규모에 관계합니다. 촌락의 규모에 관계하는데 보통 뭐 노반장 그러면은
과거에 노반장에 있는 촌락의 수는 100가구가 안 됐습니다. 100가구가 안 됐습니다. 50에서 대략 100가구입니다. 근데 다 같은 형제 자매, 다 같은 친척들입니다. 예, 친척들이고요. 근데 요 50가구, 100가구, 50가구라 그러면 대충 차나무의 개체수는 250그루 정도 됩니다. 고차수 차나무가 250그루 정도 됩니다. 자, 한 그루에 따가지고 생잎이 4kg가 안 나옵니다. 보통 따면은 2kg 정도 나옵니다. 2kg. 그러면은 2kg는 4분의 1이니까 500g 정도 나오는 겁니다. 500g. 마른 차가. 자, 그러면 250그루면 대략 이게 그 풍작이 났을 때 한 대충 100k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흉작일 때 50kg 정도 나옵니다. 50kg. 보통 70kg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품 고차수 보이차가 요 정도 나옵니다. 자, 요거는 1대4의 법칙은 해발 2000m 미만 지역입니다. 미만 지역은 신털이 있기 때문에 따다 보면은 신털이 있고 큐티클층이 두껍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유념을, 그러니까 비비기를 해가지고 큐티클층을 다 떨어내도 떨어낸 게 이제 4분의 1 정도 나오는 거죠. 4분의 1. 그래서 대충 요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0가구 정도 되는 지역에 250그루 정도의 차나무가 있다면 보통 70kg 정도의 봄차, 첫차, 청명 4월 5일 전 첫 차가 요 정도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그 가뭄이 심했는데 이렇게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50kg 정도의 진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계속 팔어. 200kg를 넘게 팔아. 이거는 섞인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아침 해가 일찍 먹고, 그러고 이제 산을 가는데 주먹밥을 딱 들고 산을 이제 막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딱 가면은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아침 이슬, 그리고 나무 안에 난들이 주렁주렁 해가지고 막 난들 펴 있고, 난에 꽃이 펴 있고,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거미줄. 밤새 쳐놓은 거미줄이 얼굴에 와서 탁 닿는 순간 깹니다. 그래서 꼭 산에 갈 때 똑똑한 사람은 맨 앞에 안 가고 뒤쪽에 갑니다. 뒤쪽에. 앞에서 다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이슬, 그 풀에 있는 이슬을 다 떨구고 가면,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사람은 바지도 덜 젖고, 그리고 얼굴에 거미줄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나무 숲에 가는데, 자, 이 이족이 있는 차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보통 2,300m입니다. 300m 위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마을이 있는데, 이족은 500년 전에 그 전란을 피해가지고 난창강을 넘어서 이주한 이주민족입니다. 원래는 사천성 남단에 있었는데요. 남단에 있던 그 이족인데요. 이족의 특징은 신체가 그 시상반내에 있는 다른 민족처럼 키가 작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등치. 우리보다 살짝 작지만 살찐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빼짝빼짝 이렇게 잘 말라 있고, 그리고 등치도 좋고, 그리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등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500년 전에 넘어와서 여기가 원래 정글이었고 밀림이었는데 다른 나무들 다 베버리고 차나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민둥산에 차나무들이 큰 게 뻥뻥뻥뻥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쫙 있으면 이렇게 큽니다. 밑에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 사방으로 뻗어 나갔는데, 이 밑에가 되게 두껍고, 그리고 막 옆으로 막 뻗어 나갔거든요. 보통 높이가 한 15m에서 20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과거에는 밧줄을 가지고 가가지고 밧줄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그걸 밟고 올라가서 정글돌 딱 꺼내가지고 정글돌로 가지를 퍽퍽 쳐서 떨어뜨리면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주워가지고 막 주워가지고 그 차입을 땄어요. 주워와서. 그래서 과거에 당나라 시대 때 유구의 당형에 얘기했던 차나무 채엽 방법인 벌기철지에 맞는 모양이에요. 이 지역은. 근데 요 아이니 그 라푸족이 사는 그 에르산도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해발고도 똑같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니족이나 뭐 포랑족은 사실은 전체 차산에서 포랑족이 있는 차산은 드물어요. 얘네들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포랑족이 태족하고 가깝다 보니까 포랑족이 태족하고 가깝다 보니까 태족을 따라가지고 강가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좋은 차산지는 아이니족, 소수민족인 아이니족, 한이족이 란창강을 건너서 아이니족이라고 불린다 그랬는데, 이 아이니족들이 좋은 산, 그러니까 뭐 산이 여기 사는 이제 해발 1300m에서 1800m에 요 중간이 이 아이니족이 차나무를 심어 놓은 곳입니다. 차나무를 심어 놨고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된 차나무들이에요. 뭐 물론 수령이 100년 된 것도 있고, 요즘은 차를 많이 원하다 보니까 주변에 재배차도 많이 심어 놨어요. 안 보이는 데다가 그 타이디 차라고 그래가지고 재배차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300~400년 된 고차수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해발 고도가 틀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따고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라푸족이 사는 에르산은 마을이, 여기 에르산은 너무 깊어. 산이 막 그냥 깊은 게 아니라 너무 험난하고, 그리고 산맥이 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 동남단으로 쭉 내려오면서 에르산 2,400m 하나의 진짜 엄청 큰,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등 줄기를 하나 확 만들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홍허라고 하는 붉은 강을 만들면서, 그 강이 그 베트남의 수도가 북쪽에 있는 수도가 뭐였죠? 가스파라. 북쪽에 있는 수도가 가스파라. 하노이. 하노이로 지나가는 강이 바로 이 에르산에서 바로 난 강입니다. 에르산 동북단을 쫙 가르면서 내려가는 홍허가 바로 그 하노이를 해가지고 하이롱베이로 만으로 나가는 그 강인데, 여기는 마을이 구석탱이에 있고 나무가 뭐 가장 가까운 거 50m에 하나, 먼 거는 뭐 보통 200m에 하나, 먼 거는 막 1km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2700년 나무까지 이렇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체업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딱 가려고 그러면 여기 최소 거리가 3시간이야. 마을에서 딸라고 보니까 이런 해 떨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움막을 짓거나 대충 잘 수 있는 뭐 그런 걸 짓고, 그리고 당나귀를 가져가야 돼요. 왜? 짐을 싣고 올라가야 되고, 또 차를 거기서 며칠 동안 딴 차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는 철솥이 어디 있습니까? 흙이죠, 흙. 그냥 주변에 있는 흙 빚어져가지고 그 빚은 흙으로 해가지고 차를 덮거나 아니면 그냥 말렸습니다. 백차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게 이쪽. 이건 완전 야생차죠. 야생. 그리고 이쪽의 백양차는 야생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생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차인데 사람들이 500년을 살고 매년 따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를 가져다가 이 300~400년대 이 낮은 해발고도 낮은 데다 이렇게 심어놓다 보니까, 심어놓고 봄에도 땄으면 됐는데 여름에도 따고, 지금 여름 한참 여름인데 지금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순화되고 더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빨리 자라다 보니까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영양분 끌어올릴 시간도 없이 모양만 만들어지는 그런. 그러다 보니 야생차는 좀 강합니다. 차기가 강하고,
야생형 차는 야생형 이쪽에 그 백행 차산이나 대조 차산이나 그런 야생형 차들은 야생을 지니고 있는데 진짜 야생 3시간 걸어가는데 아무 민가도 없고 뭐 그런 정글 속에 있는 차에 비해 가지고는 부드러워요. 낮으면서 부드러운데 이 사람들은 여름에 따질 않았어. 왜? 차나무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이지만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기예요. 우리 이제 장마철 시작됐는데 우기인데 비가 오면 올라가 봐야 미끄러워. 나무에 이끼 옷을 입고 있는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 근데 차나무를 따고 싶어. 포기했습니다. 왜? 잘못해서 떨어지면 갈비뼈가 나가거나 쇄골이 나가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거를 경험적으로 마을 사람들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다 보니 안 갔어요. 여름에는. 봄에 했다는 겁니다. 봄에. 고구 이전, 4월 20일 이전. 제일 좋은 건 청명이죠. 왜냐하면 청명을 4월 5일을 넘기고 나면 차 이파리가 너무 쇠버립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너무 자라버려요. 윗자라버려요. 예, 그렇고 그래서 뭐 3시간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따기 시작하는 거죠. 3시간을 가면 해는 이제 쫙 올라오고 해가 올라와가지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차 이파리에 있는 이슬들이 차 마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따가지고 바구니, 가져간 대바구니 안에다 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대바구니는 또 모아가지고 자기네 움막이 있는데, 왜냐? 움막은 차밭 중간중간에 조그맣게 하나씩 더 젖어 있습니다. 왜? 스콜이 내리다 보니까 4월 5일 이후에는 소나기가 확 내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초막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데 그 안에서 지나가는 비는 피해야 되거든요. 1시간, 2시간 정도 피하고 나면 또 비가 언제 왔냐 해가 또 딱 떠오르니까 또 가서 따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안 따면 비를 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확 윗자라 버려. 4월 5일 이전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네, 다 따고 그리고 아침에 가져간 주먹밥 하나 먹고, 이게 이제 채엽입니다. 첫 번째 차 잎의 채엽. 채엽은 2월 20일 어간 춘분부터 4월 5일 청명까지 채엽합니다. 자, 2월 20일이면 우리나라는 겨울이야. 추워. 근데 거기는 물론 춥긴 춥죠. 그렇지만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미 입춘이 지나고 봄이에요. 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차에 춘분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춘분에 딴 잎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으로 기록을 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보고 뭐야? 춘분이면 2월 20일인데 겨울차야? 아닙니다. 절기상 봄차입니다. 이렇게 따고 채엽한 걸 이제 한 대 모아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봄차는 말씀드렸죠? 차나무가 한 나무에서 따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녹차도 되고 홍차도 되고 보이차도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봄차를 4월 5일 이전에 딴 차 잎들은 이 뿌리 밑에 이게 20m면 여기 60m가 내려가 있는데 60m 막 잔뿌리 엄청 나 있고 직근으로 막 자라 있는데 여기서 끌어올린 미량 미네랄들이 아주 풍부한 나무들입니다. 풍부한 이파리들입니다. 4월 5일이 지나고 나면 4월 15일 어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우기가 시작돼서. 우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은 모양은 갖추었으되 일부러 저 밑에서 이걸 끌어올리는 힘을 맹아력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막 맹아력 자기가 막 이파리의 햇빛을 받은 그래서 기공 뒤로 수증기를 날려보내면서 끌어올릴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자라. 막 나와. 웃자라. 콩나물 되는 거죠. 콩나물. 예, 여름 4월 5일을 넘긴 차, 4월 15일을 넘긴 차는 사실은 그냥 콩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비만 오면 막 자라는 이파리. 사실은 과거에는 안 땄습니다. 고차수는 안 땄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땁니다. 왜? 고차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름도 따고 나오기만 하면 틈만 남은 거 가지고 따고, 그러니 차나무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죽죠. 왜? 비료도 안 주고 퇴비도 안 주고 그리고 뭐 농약도 안 쓰는데 나무가 죽죠.
올해 노반장 차나무 차왕수 이파리 안 났습니다. 네, 이파리 안 나가지고 닌겔 꽂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이제 차산에 막 나와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따고 가을에 9월 정도에 잔가지만 조금 쳐주면 다음 해에 야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잘라. 야 응축된 힘으로 다음 해에 완전히 막 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음 해에 많이 나오는데 이놈의 욕심이 나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몸살거려 죽습니다. 자, 체협은 그렇고요. 체협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거는 사진 한 장만 딱 찍어 두시고요. 예, 참고하시고 지우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엉뚱한 얘기가 또 생각나네. 아, 이런 참. 자, 뭐 체협을 하는데 이제 3시간 집까지 이제 막 땄는데 이제 해가 중천인데 바구니 이미 다 찼어. 바구니가 다 찼어. 자, 아침에 딴 잎은 이미 시들리기가 된 겁니다. 오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방금 딴 이파리가 시들리기가 안 된 거예요. 잘 시들려져야 솥에 들어갔을 때 시금치처럼 살짝 데친 시금치처럼 그냥 힘이 빠져서 과거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뭐 마차에서 떨어지면 다치지가 않는데 멀쩡한 사람이 뚝 떨어지면 그냥 어디가 부러진다고. 그것처럼 살짝 모든 기운을 쫙 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시들리기인데 이게 막 따다 보니까 이건 다 찼고 해는 아직도 중천에 있고 아니 동양에 있는 복장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고 원래 중국 사람들 그리고 몽골 사람들 그리고 그 아시아에 사는 다른 민족들은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중국 사람들 치파오 입잖아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기 뭐 다리 이렇게 찢어진 거 뭐 입고 그리고 몽골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막 두꺼운 뭐 저 양털 가죽 비슷한 뭐 그런 거로 해가지고 원피스로 입고 다닙니다. 투피스로 입는 민족은 우리 고구려 사만에 있는 사람들이 투피스로 입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위아래는 구분해야 되니까 중간에 끈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니는데 소수민족이 산을 딱 갔는데 이 차 이파리를 너무 이제 꽉꽉 눌러가지고 대나무 바구니 하나 가득인데 야 내일 올라오면은 입이 이미 다 쇠버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안 따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막 따가지고 가슴에다 막 다 집어넣고 갔어.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가슴에 넣어온 거는 뭐 또 3시간을 집에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지고 딱 꺼내놨는데 얘네들은 파릇파릇하니 그냥 그대로인데 녹빛인데 얘네들 가슴에서 꺼내놓은 애들은 주변이 다 이렇게 시들시들 다 선 발효가 돼버렸네. 다 이렇게 이파리 끝이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네. 만들었는데 이게 더 맛있어. 기절할 정도로 맛있었대요. 기절 차례. 참 엉뚱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던 사람 다 기절해. 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금 혜택까지 갔어요. 임금이 딱 먹다 보니까 이야, 야 이거 나 좀 더 줘봐봐. 예, 그래서 운남에 가면 여화공차라는 차 이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자들이 입으로 땄대. 입으로 따가지고 여기가 대나무를 깔때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떨어지게 돼 있어. 뱉으면 된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그 이후에 과장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사람의 채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채취가 그 차의 기운에 담깁니다. 그래서 요만한 뭐 220g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깜짝 놀랐어요. 이 방 전체가 다 차 냄새야. 220g 그거 한 봉지 있는데 나갔다 오면은 뭐냐? 나 혼자 놀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던 그 동생까지 같이 놀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람의 기운이 그 차에 다 몰린 거예요. 예, 그런 차도 있더라.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이 좋은 차나무를 만나서 만들어야 진짜 좋은 차가 되는데, 슬픈 기운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좀 매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이거 만들면 차는 그 기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장하는 게, 좋다, 행복하다. 외국인을 만나도 산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이 다 외치는 게 이제 좋다, 행복하다고. 그리고 우리 나훈아 형님의 태평가 매일 부르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오면 시들리기. 아까 이제 체협한 다음에 차입 따기 하고 난 다음에 시들리기. 시들리기는 아까 이제 차를 좀 모아놓습니다. 차는 모아놓는데 바람이 잘 통하게 모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안 통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있던 이슬이나 기타 등등 뭐 물기가 수분, 또는 그럴 수 있어요. 비가 갑자기 오거나. 그래서 수분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얘는 그때부터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홍차로 넘어가 버려요. 홍차가 돼버려요. 아니면 반발효차류인 뭐 대홍포류, 뭐 기타 등등 류로 넘어가요. 근데 시들리기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다 잘 시들리기가 된 거는 이제 한번 차 솥에다 넣고 덮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솥들은 중국 솥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평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편하게. 그래서 이게 누워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용정차도 이렇게 평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주변에 이렇게 왁구가 돼 있고 뭐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만 보이죠, 위에만. 그리고 손톱을 길게 해가지고 계속 짓누기면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운남의 솥은 살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연통은 이 밑에 이제 불이 오르고 연통은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올리고. 그래서 계속 이제 덮고 위로 올리고, 그리고 입이 타지 않도록 덮죠. 한 번에 덮금을 합니다. 덮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덮금을 하는데 보통 5kg 내지 8kg의 생잎을 가지고, 차산에 따라 약간씩 틀린데, 생잎을 가지고 15분에서 20분 305도 정도 솥에서 덮으면 차잎의 온도는 76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이 76도고요. 그리고 가장 뜨겁지 않은 부분이 26도에서 후반부까지 가면은 뭐 거의 70도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15분 이상 이게 이제 완전히 축 처질 때까지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거의 핵심은 뭐 청을 없앤다고 해서 엽록소를 죽이고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렇고 덮금을 한 다음에, 덮금은 그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다음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다음날 할 수도 있는데, 시들리기 정도에 따라 가지고 딱 봐서 시들리기가 잘 돼 있으면 그날 저녁에 덮금을 하고요. 그리고 시들리기가 안 돼 있을 경우, 그리고 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이 큐티클층이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덮어야 이게 더 부드러워지고 타질 않습니다. 덮은 다음에 이제 비비기를 하죠. 비비기. 뭐 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비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잘 섞어가지고 주는데, 근데 이제 비비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잘 비벼서 이 세포 벽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클층을 다 떨어내줘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잘 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 손으로 한 거냐 기계로 한 거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큐티클층이 잘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가 판가름 나고, 왜냐하면 기계는 빨래판 같은데 계속 그대로 돌리다 보니까 이 잘 안 떨어져 나갑니다.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사람 손으로 반드시 해야 덜 떨습니다. 이게 차를 딱 먹었는데 어우 떨버, 확 떨버. 그러면은
비비기를 제대로 안 한 차구나. 잘 안 떫어. 근데 떫은 게 사실은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그 떫은 게 식물성 탄닌인데 그게 이제 점막, 입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장에 상처가 난 부분을 걔네들이 도포하면서 빨리 낫게 해주거든요. 비비기 한 다음에 비빈 다음에 이거를 잘 떨군 다음에 햇빛에 말리죠. 햇빛에 말리는데 이제 2009년 200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차들은 사실은 야 이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야 발로 만든 거야 막 그랬습니다. 고차수 보이차 이야기입니다. 기계로 만든 차들 말고요.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되게 이뻐집니다. 왜냐? 이 비비기 하고 난 다음에 모양 잡기를 해줍니다. 모양 잡기. 화투 치듯이 모양 잡기를 해가지고 차잎을 다 일자로 펴줘요. 일자로 펴줘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노반장차가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노반장차는 차잎의 벽면을 보면 절반이 흰 잎이고 그리고 우리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고 남나산 같은 경우에는 비파 문양으로 돼 있는데 한쪽에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얘는 버드나무처럼 돼 있고 그리고 일자로 전부 다 쭉쭉 자란 잎으로 돼 있으면 아 이거 노반장차네 2009년 이후 노반장차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비비기. 그리고 비비고 난 다음엔 햇빛 말리기를 합니다. 햇빛 말리기. 대체반에다가 채반을 쓴 그 곳은 이무정산, 6대 차산이 이 대체반을 참 잘 씁니다. 근데 이 강외 지역인 뭐 화주량즈, 남나, 파사, 포랑, 멍송, 그리고 파달. 근데 이제 파달은 다 재배차니까 여기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파달 위쪽에 있는 경매. 해가지고 요 차산들은 대체반을 예전에 안 썼어요. 안 쓰고 뭘 썼냐면 대멍석 위에다가 그냥 차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게 더 깔끔할까요? 대체반이죠. 대체반은 항상 높은 데다 올려놔. 높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하면 사람보다 높은 곳, 가슴 위 또는 머리 위, 그 정도에다 대체반을 올려놔. 하나하나. 그런데 얘는 이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 멍석 정도 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뿌릴 수밖에 없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밟고 이렇게 차잎을 뿌리고 차잎을 거둘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발바닥이 닿잖아요. 어떤 미친놈들은 신발 신고 올라가.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으면서. 이런 때려. 그래서 이 지역 차들이 예전 차들이 못생긴 데다가 왜 여기는 대처반 안에 있으니까 골라내기도 좋아. 있으면 골라내기도 좋아. 여긴 이 지역은 강외 뭐라 그랬죠? 강내는 국경선 이내 지역 명나라 청나라의 그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야, 좀 똑바로 만들어 봐봐.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관리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어. 관여하는 사람이 없어. 야, 참. 그러나 여기도 이제 그 2009년 이후에 점점 대체마루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2020년이죠? 2020년인데 2020년 아직도 대체반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 대체반 쓰는 사람 이게 뭐지? 대멍석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대체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 맨 처음에
2008년 멍송 차산해가지고 대체반을 막 100개씩 사가지고 가가지고 대체반을 주면 차 만들라고 준 건데 얘네들이 사다 준 건데 여기다 모든 걸 다 해.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긴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것 같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뭐 옥수수,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보면 막 대체반 사이사이에 막 다 뭐가 껴있어요. 또 사와, 새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위생 개념이 안 돼 그러나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햇빛 말리기 이게 참 핵심인데 보이차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보이차 제조의 첫 번째 으뜸 핵심 햇빛 말리기. 햇빛 말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요즘은 강화 유리를 이 위에다가 이제 강화 유리를 이렇게 덧댔습니다. 덧대고 그리고 유리방을 하나 만듭니다. 유리방을. 유리방 안에 사람 허리 이상 오게 만들고 그 위에 대체반을 놓고 만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거의 한 7년 됐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게 가끔 소나기가 떨어져요. 가끔. 그리고 소나기 떨어지기 전에 4월 5일 청명 이전이어도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어. 우박이. 그러면 이거 뭐 대체반 위에 있는 거 다 작살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우박이 막 떨어져 버리고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뭐 몇 개 치우고 이거 올려놓은 거를 갖다 다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유리를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이 고차수 가격이 쭉 2007년 이후에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면 첫 번째 하는 게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바꿉니다. 우리는 의식주. 그래서 우리는 돈이 생기면 옷부터 바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야,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많이 먹었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먹을 걸 하러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사러 갑니다. 돈을 더 모아서. 근데 중국은 식주의인가요? 식주의인가요? 하여튼간 뭐 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은 거지처럼 입어도 하여튼간 집은 먼저 바꾸는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나무집이었고 집이 나무집, 대나무집입니다. 대나무집. 나무집 또는 흙집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콘크리트로 바뀝니다. 콘크리트 집으로 바뀌어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콘크리트, 시멘트가 날라와요. 옆집을 졌는데 우리 말리는데 이게 날라와. 여기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화유리를 덮을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햇빛 말리기. 자, 요 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요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